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오늘도 뭐 장난이 아니죠. 아주 그 급등락이 정말 심했습니다. 어제는 위로 급등했다가 좀 결국 밀렸는데 오늘은 아래쪽으로 급락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3%까지. 좀 공포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래쪽 변동성이 나올 때 그걸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위쪽 변동성이 나올 때는 절대적으로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예. 특히 어제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광기를 제가 봤다. 그냥 일단 사고 보자. 그게 너무 보였어요, 어제는. 오늘은 반대로 약간 이제 이렇게 빠지면 좀 공포감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사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공포감을 줄 때 사고 이렇게 너무 위로 오버슈팅 할 때는 그냥 냅둬 버리세요. 뭐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냅둬야죠, 그럴 때.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이 이제 너무 급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막 매일 이럴 거예요. 막 급등락. 그동안 일방향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아니라 요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였어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영매매 하시면 계좌 녹아요. 잘못하면 올라갈 때 사고 밑에다 팔고.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고 오늘 어쨌든 증시가 이 급등 후에 요런 모습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런 모습은 우리가 그 급락장에서도 나와요. 이게 엄청난 폭락하고 나면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거든요. 그럼 더는 안 빠져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한 번 더 빠지기도 하고 레벨업 하기도 해요. 지금은 뭐냐면 반대로 뒤집은 거죠.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진 후에 뭐 1주, 2주 뭐 많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등락을 거듭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레벨업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돈의 힘으로 봐서는 레벨업을 더 할 것 같긴 한데 예. 쉽게 꺾일 장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계속 가보는 겁니다. 그러나 속도 조절 차원에서 좀 휴식은 필요하다. 요런 말씀 드린 거. 그래서 제가 어제도 대형주보다는 좀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자. 왜냐면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대형주가. 실익이 없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는. 예.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좀 괜찮았죠. 덜 빠지죠, 확실히. 물론 장중에 한번 급락도 했지만 확실히 코스닥은 먼저 선조정 받아서 1000은 한번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엔 그 이 바이오가 중요합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결국 운명을 결정하니까 바이오가 가야만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안 간다가 아니라 바이오가 언제 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운명에 좀 지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바이오를 떠나서라도 코스닥에 살만한 기업들이 진짜로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전히 살만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어제도 뭐 사실 제가 뭐 거의 말미였나요? 그때 정우시연구원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제약주 3개 정도 언급도 해드리고 또 PI 첨단 소재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또 그 전에 뭐 반도체에서 이오테크닉스도 있고 뭐 요새 좀 안 갔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런 것들 위주로 적절하게 좋은 가격에 사놓고 그냥 볼일 보세요. 그냥 시세를 보지 마세요, 제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놓고 어차피 제가 그런 걸 언급을 드린다는 거는 자, 오늘 사서 내일 10% 가면 파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어쨌든 제가 적어도 몇 달 후를 보고 저도 이제 주말에 고민을 해봤거든요. 주말에 뭘 했냐면 이제 책은 다 썼겠다. 아유 뭐 안 갑자기 책 얘기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약 판매 저희 그 출판사에서 너무 감사드린대요. 아무튼 지금 아주 예약 판매도 난리가 나가지고 너무 좀 감사드리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주말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엔 어차피 지금 대형주는 저는 계속 간다고 봐요. 결국엔 방향은 위인데 너무 과격하게 올랐잖아요. 힘을 너무 쓰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약간 중소형주 못 오는 거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3분기 실적 주도 한번 표도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저희 당사의 정우시연구원이 썼던 보고서도 보였고 근데 제가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나름대로 예전부터 공부했던 기업들이라서
예. 근데 여전히 실적 좋은데 주가들이 너무 안 갔죠. 예. 그래서 이제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정답이라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이 당분간은 그런 종목을 찾아보세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요. 제가 중소형주를 언급드리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 제가 여기 그 ETF 이제 이 트렌드지만 ETF 트렌드 처음에 8월에 할 때는요. 조회수가요. 그때는 뭐 처음에 5천 나왔고 그다음에 그때 제일 많이 나왔을 때 5만 회였어요. 그 한 달 정도 했는데 그냥 그때는 뭐 제가 막 마음대로 얘기했죠. 예. 어차피 많이 안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작은 기업 언급하면 큰일 나요. 예. 주가 움직여 버려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큰 거 위주로만. 내가 코스닥에서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총 커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3프로 TV 가서도 중소형주는 종목 언급을 잘 못해요. 삼성전자 얘기하죠. 뭐 LG와 카카오 이런 거야 뭐 워낙 큰 회사들이니까. 근데 뭐 작은 기업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워낙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제가 그래도 보고서는 보여드릴게요. 보고서는 뭐 괜찮은 게 있으면 중소형주라도 보여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이 좀 잘 해주세요. 대형주처럼 제가 뭐 강력하게 코멘트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또 엄청나게 옵니다. 이따가 퇴근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예, 이따 갈 때는 또 눈이 멈출 것 같긴 한데, 예, 와, 눈이 너무 많이 오네요. 자, 이제 아시겠죠? 아무튼 증시는 뭐 좀 쉬어가는 그림.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요런 정도? 뭐 요렇게 될 수도 있지만 좀 쉬어. 그리고 나서 또 끝나면 이렇게 한번 더 랠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종합은 역시나 오늘도 뭐 우리의 개인 투자분들의 날이었고요. 2조 3천억, 오늘도 2조 합쳐서 6천억 샀고, 나머지 기관이 다 팝니다. 뭐 기관은 끝도 없이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는 뭐 지금 미쳤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정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프로TV 아침에 제가 나가잖아요. 동접자가 6만 5천 원. 이게 정말 주식 광풍입니다. 광풍.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기 ETF 이 트렌드 조회수도 기본이 이제 막 30만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다들 이렇게 주식 투자에 지금 적극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종 섹터는 종이주가 오랜만에 좋았고 오늘은 한마디로 그 못난이가 다 날아갔어요. 못난이 대표 회사들 코로나 피해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포트의 10에서 20%는 못난이로 담아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하반기 그게 언제 갈지는 저도 몰라요. 뭐 백화점, 면세점, 여행, 항공, 뭐 또 뭐가 있죠? 의류, 이런 회사들. 그게 뭐가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못난이도 일부를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런 포트가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오늘은 그랬어요. 오랜만에 FNF가 갔고 건설주는 사실은 못난이 아니죠. 주도 오늘도 좋았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림건설도 얘기한 지가 꽤 됐는데 와 진짜 이렇게 계속 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냥 계속 날아갑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 팔지 마세요. 많이 올랐다고 파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삼성전자처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 형님인 대림산업이 지금 거래 정지잖아요. 분할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더 몰린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도 올랐고 유통주 오늘 좋았습니다. 특히 쿠팡이 이제 기업가치 재평가 받으면서 롯데쇼핑이나 이마트가 좀 약간 대안주로 나스닥 상장한 데니까 롯데쇼핑이 그래서 9%나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롯데쇼핑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10만 원 밑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컨셉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주가도 워낙 바닥인데다가 한일 관계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또 무역 협정도 저번에 체결을 했었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였죠.
11개국이 이제 체결한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박지원 예전에 그 국정원장도 한번 이제 일본 또 다녀왔고 그래서 유니클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롯데쇼핑이.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는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 이제 매출이 회복되고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안 갔어요, 사실. 그때. 근데 아무튼 지금 엉뚱한 재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건 유니클로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쿠팡이죠. 쿠팡이 상장하니까 롯데도 그 온라인 서비스 있거든요. 이 서비스 가치가 쿠팡과 비교하면 너무나 싸다는 거죠. 이제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이후에 어찌됐건 뭐 가면 좋죠. 그래서 혹시 뭐 롯데쇼핑 그 전에 좀 고생하셨던 분들 네, 여기하고 뭐 여기였던 건가요? 되게 아주 이것도 징그럽게 안 갔죠. 12월에 장 날라다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주식 투자가 힘든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왜냐면 여기서 사신 분하고 여기서 사신 분도 계실 텐데 예를 들면 지수가 이렇게 막 날라다녔잖아요. 안 가잖아요. 진짜 화병 납니다. 이거 솔직히 그래요. 막 삼성전자 막 저렇게 달려가고 전기 달려가고 눈 뒤집히죠. 그러나 그걸 엉덩이 깔고 참으신 분은 어찌됐건 많은 수익은 아니더라도 20% 나오잖아요. 아니 어디 가서 20%를 이렇게 먹겠어요. 대웅주에서.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안 가는 구간을 내가 참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진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니 옆에 저렇게 급등하는 게 보이는데 사람 심리가 그게 어떻게 또 안 가겠어요. 예, 옆 동네에서 저렇게 뭐 삼성전기, 현대차 여기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뻥뻥뻥. 예. 전자 막 날라다니고 저기 12월 달에 저렇게 전자도 많이 갔는데. 음. 그러나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시 당부드리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예. 하던 대로 아만 롯데쇼핑 뭐 염승환 부장이 얘기했죠. 유니클로 마음에 들어. 그 아이디어가 투자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뭐 아니면 오늘 현대백화점도 괜찮았는데 현대백화점은 이제 뭐 저도 한 번씩은 가는데 뭐 코로나 맞아요?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근데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사람들이 가겠죠. 그리고 여의도 파크온이 2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 컨셉으로 예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얘도 안 갔죠. 그러니까 롯데쇼핑과 똑같이 안 갔는데 결국 그냥 엉덩이 무겁게 까신 분은 수익 나는 겁니다. 예. 잘하면 이제 20% 나는 거죠. 이것도. 7만 원에 샀다고 치면.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뭐 결코 적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 마인드 컨트롤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마시고 한우물만. 사실 저도요. 그러니까 제 뭐 스토리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이제 유튜브 하면서 작년부터 뭐 소위 말하는 뭐 우리 뭐라 그러죠? 떡상이라 그러나요? 인지도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저도 뭐 아유 뭐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도 이 영업을 하고 회사에서 뭐 그렇게 아주 뭐 크게 인정받거나 그러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하던 대로 했고 근데 고객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상담 워낙 오래 했고 또 방송도 여기저기 많이 나갔고 유튜브는 안 해봤지만 음. 근데 뭐 힘들 때도 있었고요. 저도 솔직히 힘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제가 오히려 진정하라고 말리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 근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별 관심도 없었어요. 여전히 주식은 도박이고 그런 거 뭐하러 하냐. 예. 우리 한국은 2년간 미중 무역전 때문에 힘들고 뭐 거래대금도 크게 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쉽진 않았죠. 영업 환경도 뭐 저희 또 중소형사니까 더 그랬죠. 그래서 저도 뭐 이게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만둘까? 다른 거 할까? 예. 뭐 그런 생각도 왜냐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사실 방송은 되게 재밌는데 근데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그러니까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되게 고마운 게 그거예요. 그럴 때마다 와이프가 마음을 다잡아 줬어요 솔직히. 예. "하던 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던 거 하십시오." 예.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했죠. 예. 그냥 어차피 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건데 음 그래서 뭐 힘들 때도 그냥 어차피 한우물 팠으니까 가자.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하게 되고 또 삼프로 TV에 섭외가 되고 그렇게 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딱 그렇게 된 건데 음 좀 결론은 뭐든지 자기가 잘하는 거 꾸준히 하면 어느 시점에선 또 뭐 알아주는구나. 인정받는구나. 그걸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 이거 인제 인생이잖아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면 손절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뭐 손절하는 게 맞았겠지만 저는 뭐 어쨌든 저한테 딱 맞는 일이었고 그래서 좀 힘들어도 꾸준히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맞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물론 이제 옆에서 조언자가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와이프가 조언을 해준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조언자가 돼 드릴 수 있잖아요 사실 힘들 때. 예. 그런 것들로 이제 막 제가 제일 잘했던 게 8-9-10 월달에 여러분들 좀 잘 잡아 드린 거. 진짜 그때 힘들었잖아요. 그건 것 같아요. 그때 하셨던 분들은 정말 지금 너무나 기분 좋으실 거니까. 잘 참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 옆에서 쪼금만 도와주면 좀 더 자신 있게 어려운 상황 견뎌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너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 딱 한움을 파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결별할 땐 과감하게 하시고 예. 왜냐면 종목이 되게 많으니까 뭐 한 종목에 그냥 영원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기업이 진짜로 좋다면 뭐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뭐 진짜 삼성전자 9만 원 비쌉니다. 이게 아니라 10만 원, 11만 원. 제가 지금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위치는 안 돼요. 일단 너무 부담돼요, 솔직히. 근데 가지고 가신 분들은 그냥 안 파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좀 급락 하면 어때요? 또 기회 봐서 또 사면 되는 거고. 회사에 문제만 없다면. 그래서 한번 주식 투자 또 새로 하시는 분들 다시 당부드리지만 엉덩이를 무겁게 해 주세요. 예. 절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언급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서야 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영화주 관련주도 똑같죠. 영화주도 오늘 뭐 CJ CGV나 진짜 안 갔잖아요. 뉴 급등. CGV, 제이콘텐트리도 제가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제가 제이콘텐트리도 이때부터 상담해 드렸던 걸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팔지 마세요 그냥. 최악이었죠 사실. 근데 언젠간 영화관 가고 언젠간 또 드라마 같이 재부각되고. 자 보세요. 25,000-26,000원 하던 게 이 못난이가 벌써 40,000원 갔습니다. 이 버티신 분이 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만 종목은 아니에요. 저런 데서 저렇게 삼성전자 20% 수익 내는 거, 제이콘텐트리 20% 수익 내는 거,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좋은 게 차별하지 않아요.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이콘텐트리 20% 수익이든 삼성전자 20% 수익이든 다 똑같은 20% 수익이에요.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수익 난 건 똑같은 겁니다. 차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꼭 고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내가 이 종목 확신한다. 난 자신 있다.'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예. 갈 때까지. 그게 좋아요. 왜냐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종목들이 갑자기 어느 날 벙벙 뛰어요. 뉴스가 호재가 터져 가지고. MC넥스 기억나시죠? 갑자기 날아가요. 그러니까 안 갈 때 미리 안 샀 그러니까 예를 들면 MC넥스도 그 촬영용 이제 카메라 만드는데 여기하고요. 요거가 마지막에 여기죠. 이렇게 안 갈 때 미리 안 사셨으면 못 사요.
갭이 벙벙 뜹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오늘도 좀 서론이 길었고 여행주, 뭐 편의점, 홈쇼핑, 뭐 골판지, 은행, 백화점, 반도체, 대표주, 카지노, 재즈, 엔터테인먼트 뭐 다 올라갔습니다. 빠진 건 자율주행. 오늘은 현대모비스 안 좋았어요. 예, 현대모비스. 근데 기회 아닐까요? 제가 분명히 제가 이거 상담을 받아봤는데 여기서 샀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이 종목 언급한 게 이 구간이잖아요. 이때 많이 언급드렸죠. 예. 근데 여기서는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역으로 한번 봐보세요. 급나가죠. 요 레벨까지는 열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회죠, 기회. 이걸 역방향을 꼭 이용해 주세요. 내가 어떤 주도주를 사고 싶은데 역방향으로 쏠리는 게 나오면 그때 사면 돼요. 이걸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런 데 사가지고요, 이 빠지잖아요. 여기다 손절해요. 손절 물량 내놓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역으로. 여기 물리신 분 냅두세요. 팔게 또 줘요. 그리고 오히려 나 못 샀다. 기회 오는 거죠. 그걸 좀 활용하세요. 영원한 상승은 절대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반드시 저렇게 좀 흔들리면서 가는 거니까 저거를 좀 잘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자율주행, 뭐 2차 전지도 중국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와서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고체 배터리도 그거 상용화 쉽지 않아요. 일본 도요타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뭐 내년도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격도 문제고 대중화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봐야죠. 자, 그리고 뭐 오늘 다 뭐 주도주는 다 빠졌어요. 풍력, 그동안 시장 이끌었던 흔히 말하는 주도주. 근데 오랜만에 코오롱 글로벌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좀 빠졌고, 2차전지 빠졌고, 예.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IT, 제약 이런 쪽도 조금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추이는 예탁금은 좀 약간 빠졌는데 67조 원 정도 지금 일단 유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탁금도 엄청나게 높은 거죠. 개인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는데도 여전히 예탁금은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플레이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한글로 메이크잇, 그 내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한 올해, 일단 올해 내내, 올해 뭐 어떤 이벤트가 더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냥 끝까지 가져가면, 왜냐면 아무리 제가 주말에 생각을 해봐도요, 삼성전기는 물론 지금 카메라 회사죠. 스마트폰, 거기 스마트폰에 들어간 MLCC, 근데 이게 다 자동차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도 자동차 분명히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이 자동차 안 하고 싶어 하겠어요? 속으로 하고 싶죠. 근데 다른 자동차 메이커랑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섣불리 못하죠. 예. 그래서 뛰어들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고 싶을 거예요. 또 이건희 이제 회장이 예전에 자동차 완전 광이었다면서요. 매니아.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나 결론적으로 드러내놓고 못하겠죠. 근데 그 꽁 대신 닭일 수도 있지만 완성차를 못 만드는 대신에 부품을 하는 거죠. 특히 삼성이 잘하는 건 전장 부품, 전자 부품이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도대체 누가 되겠어요? 전기예요, 전기.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전기한테는 지금 너무나 좋은 그림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단 한 주도 팔지 말고, 자, 모비스도 그랬잖아요. 모비스, 오늘 SK 좀 많이 빠졌던데, 뭐 SK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고거 해보는 거죠. 오늘 SK는 좀 오히려 매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져서. 근데 이런 기업들은 뭐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가져가 보는 거. 그래서 진짜 한번 큰 수익 한번 내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투자분들 중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종목을 저점에 잘 사서 장기로 몇 달 엉덩이 깔고 홀딩을 했더니 30에서 50% 수익이 났다. 예, 그러면 그분은 앞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셔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경험이 또 쌓인 거니까. 예. 근데 50%만 먹으라가 아니라 이상 그리고 오늘 이제 시황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하락 장기화보다는 오히려 단기 조정.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식시장이 오늘까지 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5% 빠졌었고 이 5% 빠지는 건 늘상 있는 일이에요. 이제 하락의 배경은 세 가지. 매크로 환경 변화. 두 번째는 다른 증시의 가격 흐름 차이. 그다음에 세 번째 국내 수급 이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외적 환경 변화. 예.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약간 매파라 그러죠. 좀 공격적으로 뭐 금리도 올릴 수 있다. 테이퍼링, 수도꼭지를 조금씩 이제 잠그는 거예요. 그럼 풀렸던 물이 조금씩만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리스크가 섞인 그런 발언들이 있으면서 조금 이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렇다고 14일 날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긴축을 할 것 같진 않고, 예.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만으로는 금일 증시 하락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나 미국 선물은 보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만 유독 많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연준에 대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가 유독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면 증시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게 연준이 긴축으로 가는 이 약간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 빠져야 되잖아요. 전 세계가. 한국만 빠진 거야. 근데 한국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순매도. 금융투자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하니까 베이시스라 그러는데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가 좀 이렇게 위쪽으로 벌어지면 예,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락은 좀 당분간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이 증시 하락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빠져도 단기 조정 쪽으로 보는 게 좀 좋다. 이런 의견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래에셋 대우 유명가 애널리스트가 이제 본인 그 텔레그램 쪽에 올리신 자료 같은데 예,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게 실적이 지금 모멘텀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실적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20% 이상, 이익이 20% 이상 올해 증가하는 거. 올해 4분기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거. 변화율이 추정치가 점점 상향되는 거. 그걸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 SDI 뭐 누구나 알죠. 포스코, 롯데케미칼, LG디플, HMM, 한국금융지주, 이노텍, 또 대한요. 여기 PI 첨단 소재가 들어가 있죠. 의외죠. 예. PI 첨단 소재, 휴캠스, 롯데칠성도 요소 좋더라고요. 효성 TNC, 풍산, 덕산 네오록스, 또 아프리카 TV, 효성 첨단 소재, 파트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애널리스트가 뽑아놓은 건데 이 중에서 뭐 제가 잘 아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저 빨간색 박스는 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한 번씩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근데 이 기업들이 올해 영업이익이 다 20%씩 증가해요. 그러면 투자할 유인은 되잖아요. 너무 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 예, 그리고 증시가 급락해도 단단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참고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서 좀 보여드리면서 마감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자켓이 좀 약간 답답해가지고 좀 벗었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보고서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유통 좋았죠. 근데 소비재 마지막 고비다. 소비재 다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특히 백신 접종은 이제 현실화 되는데 어차피 백신은 좀 봄은 돼야 맞겠죠. 그래서 그러나 결국엔 지금 좋아지는 그림이죠.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좀 고비란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선호도는 유통,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 음식료, 요거를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업종 선호도는 유통, 화장품, 음식료. 네, 이쪽.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좋게 봅니다. 네. 음식료는 왜 여기 이제 그 회사마다 다 달라요. 증권사마다. 근데 이제 음식료는 작년에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고, 올해로 보면은 유통이 좀 좋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다. 화장품도 진짜 몇 년간 안 좋았죠. 예. 그리고 유통은 마지막 고비다. 당연히 실적 안 좋습니다. 이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마트를 좋게 보고, BJF 리테일도 GS 리테일이나 뭐 둘 다 저는 좋게 봅니다. 편의점 회사들 어느 시점에서 크게 갈 거예요. 화장품은 지금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대부분 안 좋았죠. 예, 그동안. 근데 이제 어차피 하반기 돼서 마스크 벗으면 점점 좋아질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을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요새 연우 좋더라고요. 오늘 증권사에서 또 연우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예요. 용기 아시죠? 용기. 화장품 용기. 예. 그러니까 화장품을 담는 그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거 국내 1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장도 일단 좀 자동화도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한번 차트 한번 봐보실래요? 정말 많이 빠졌죠. 이게 5만 원 하던 회사거든요. 2016년도에 그냥 소칭 그냥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요. 예. 완전히 바닥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잡아놓는 거죠. 잡아놓고 냅둬요, 그냥. 20%, 30%갈 때까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따 연우 보고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예, 화장품이 좋아지고, 그러면 용기 수요가 늘 거고, 그죠? 과거보다는. 그리고 색조 화장품 클리오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보고서 쓴 거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클리오는 색조 화장품.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그때 마스크를 벗으면 여성분들이 이제 립스틱을 바르신단 말이에요. 예, 그때가 여기에요. 보고서 보여드릴 때가. 예, 그때 이제 다들 막 자동차 보고 SK 볼 때인데 벌써 얘도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예. 이게 그때 보고서 1월 5일 날 나왔었나? 아무튼 그렇죠. 이게 별건 아닌데 저게 뭔가 좀 기폭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아무도 관심 없는데 어느덧 주가는 저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벌써 10%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약간만 좀 생각을 달리하면 기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단 이 기회를 포착하시려면 주가가 안 올랐어야 돼요. 예, 안 올라야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미리 올라버리면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겠죠.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화장품도 좀 다크호스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음식료는 일단 곡물가는 당장보다. 근데 저는 여기에는 반론입니다. 왜냐? 당연히 4분기는 곡물가 올라가면서 안 좋아요. 가격 전갈 못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뭐 2분기부터는 가격을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실적은 좋아지고 원재료인 곡물가는 분명히 언젠가 또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좀 좋다. 뭐 정말 징그럽게 안 가는 KTNG, 아무튼 제일제당, 또 요새 롯데칠성 실적 좋아요. 롯데칠성도 분위기 좋고 잘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대상도 좋게 보고, 음식료는 여전히 저는 좋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그전, 예. 이그전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네. 자, 조정에 관하여 연준의 테이퍼링 제가 알려드렸죠. 수도꼭지예요. 자,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돌리죠,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계속 물이 나오죠. 콜콜콜콜 나와요. 근데 돌리고 멈추죠. 그래도 계속 물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걸 반대로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그면 물이 어때요? 물이 나오는 속도가 줄죠. 이걸 테이퍼링.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풀어요. 푸는데 이렇게 가속하다가 속도가 줄어들어요. 풀긴 푸는데 이렇게.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안 푸는 거죠.
요게 긴축입니다. 이때부터 돈을 안 풀 때. 그리고 자산이 줄면은 이거 완전한 긴축. 요거 요 기울기가 완만해질 때 요거를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벌써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 증시도 좋은 상황이고 물가가 좀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은택 연구원이 이제 리스크를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리스크는 당연히 연준의 긴축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1월 10일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가 연말에 테이퍼링, 올해 연말에 수도꼭지를 이제 조금씩 닫는 거죠. 카플란 댈러스 총재는 연준은 장기금리 상승을 막지 말아야 된다. 장기금리가 이렇게 국채금리 있죠. 10년물인가요? 이게 올라가는 거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에 대한 어쨌든 그 하락을 의미합니다. 채권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는 건 채권의 공급이 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이제 채권 매입을 했다가 채권 매입한 걸 줄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1월 4일 날은 실질금리 상승을 원한다. 연말 연초엔 테이퍼링을 할 수 있으며 봄엔 더 명확해진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뭐 은행의 이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확정된 거. 1이면 1%. 여기서 그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만약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 금리가 1%인데 물가 상승률이 2%라고 쳐봐요. 그럼 실질금리 마이너스죠. 이러면은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요. 실질금리하고 주가는 반대로 가요.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명목금리 있죠.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그대로인데 물가만 막 올라가요. 영원히 그럴 순 없지만 그러면 그냥 요런 구도가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실질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주식시장에는. 근데 이게 상승을 하면 그 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거죠. 연준 긴축은 어쩔 수 없이 밸류에이션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고평가된 그런 기업들이 좀 약간 주가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냐 이거예요. 빠르면 3월 아마도 2분기엔 얘기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3월까지는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2분기에는 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고용은 다시 악화되고 바이든 정부는 추가 부양책을 준비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백신 나왔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그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도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는 것 같고 연준이 뭐 갑자기 이 분위기에서 긴축으로 갈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분위기에 마찬가지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13년도에 테이퍼링 쇼크가 나온 적이 있어요. 2013년도에. 그때 이제 수도꼭지를 좀 약간씩 잠근 거죠. 여기. 그래서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증시가 좀 흔들렸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아무튼 뭐 그리고도 주가는 올라갔어요. 테이퍼링 언급했는데도 결정한 건 여기죠. 12월 달에. 이때 결정했지만 미리 언급은 했어요. 몇 달 전부터.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몇 달 전에 언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면 주가는 한번 요동은 치겠지만 결국 큰 그림상은 가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이게 결정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또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 같아요. 테이퍼링은 안 좋은 이벤트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온다고 증시가 폭락하진 않아요. 요 사례 보시면 결국에 엄청난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약간 좀 주의는 하시되 뭐 저러니까 이제 뭐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런 부분이 나왔을 때 좀 조심은 하자는 의견입니다. 음식료도 보세요. 그리고 이건 NH인데 다 다르죠. 아까는 뭐 음식료 유한타 안 좋게 보는데
여긴 또 좋게 봅니다. NH는. 영업이익이 18%나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제일제당하고 오리온을 탑픽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고, 네. 그리고 곡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지만 이 곡물 가격을 전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 워낙 싸게 거래되니까 한번 관심은 가져보자, 이런 보고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18%, 그러니까 4.9, 18.3% 줄어드는데 영업이익률은 0.7% 상승을 하게 되고, 근데 4분기는 엽기죠. 작년 4분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재작년 4분기가 좋아서 그거보다 이제 매출이 적은 건 아닌데 약간 이제 너무 그때가 좋았으니까 엽기조 효과가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충분히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주가가 음식료가 되게 못 갔잖아요. 제일제당이 이번에 좀 그래도 큰형님 노릇을 좀 한번 한 거죠. 체면치레는 한 거고. 근데 이런 대상이라든가 일부 오뚜기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주가가 저렴하니까 저 보고서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우가 여기 보고서 나왔는데 이건 아까도 잠깐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거기는 좀 안 좋게 봤잖아요. 네, 신영증권이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게 이런 거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도주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확실히 실적 좋아지는데 뭔가 좀 보이는 종목.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연우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국내 주요 고객사들 실적 호전, 재고 확충으로 수주 증가 기대가 되고, 둘째, 고객사 확대에 따른 이익 기여, 셋째는 자동화 설비. 아무튼 매출 원가의 절감에 따른 매보이 효과.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 설비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수동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연후의 그 화장품 용기나 이런 거는 다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사실. 그럼 매출 원가가 급격하게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전일 종가 기준 PER은 13.4배고, 주가 비싼 건 아닙니다. 옛날에 뭐 주가 20배 넘었던 적도 제가 있는 걸 기억하는, 화장품 때문에. 올해는 12배.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한번 하반기를 노려보고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PER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강세장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홀대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은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프로라고요. 이게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A프로가 이제 2차 전지 활성화 포메이션 장비라 그래요. 2차 전지가 처음에 이렇게 2차 전지 딱 만들잖아요. 배터리를. 그 안에를 이제 활성화 안 시켜주면 못 써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이제 쓸 수 있게 바로 그 활성화 장비라고 하는데 주로 LG화학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코로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수주가 좀 이연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LG화학과 미국의 GM이 얼티움 배터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조만간 납품할 것 같고, 이연됐기 때문에 중국에도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위해 또 폐배터리 시장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질화갈륨이라고 합니다. 질화갈륨 소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에이프로세미콘을 설립을 했어요. 이게 하나의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각종 웨이퍼에서 이 질화갈륨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웨이퍼도 만들고, 장비에도 적용하고, 이게 전력 반도체라고 또 있어요. 전력 컨트롤해주는. 거기에도 이 질화갈륨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소재가 되게 쓰임새가 많습니다. 질화갈륨. 근데 이거 만드는 업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회사 자회사가 질화갈륨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딱 여기 내용 읽어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품을 만들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립니다. 이게 워낙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제대로 실적에 좀 작용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런 이제 모멘텀은 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 2차 전지 장비, 신사업,
간 기반 전력 반도체 이 두 가지 결합돼서 만약에 저 전력 반도체 쪽에서 제대로 된 양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폐배터리 사업도 하고. 예. 그래서 한번 좀 에이프로도 우리가 좀 다크호스로 요새 좀 저는 중소형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크호스로 얘도 좀 조금 올랐죠. 아무튼 이런 기업들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I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고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에도 그다음에 잉크젯 장비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게 QNED 만드는 장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디스플레이 저 잉크젯 장비. 그래서 그 장비를 이제 양산하는 게 거의 가시화 단계에 왔다. 지금 테스트는 하고 있대요. 근데 저게 올해 뭐 당장 많이 쓰인 데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315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315억이고 여기 보면 PER은 10.9배. 주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죠. 10.9배가. 10.9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평균 PER이 요새는 이제 10배 다 넘어가요. 옛날에는 막 8배, 7배도 좀 뭐 많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10배 넘는 거는 되게 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배가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STI인데 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얘도 장기로 보면 쩔어 있죠. 이런 기업들 부담 없죠. 저는 이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내용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디지털 뉴딜 요거 이제 여기 그 삼성 SDS, 포스코 ICT, 롯데정보 저 이거 다 좋게 봅니다. 이 세 개 다 데이터 시대예요. 이 대기업 계열사죠. SI 업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디지털 뉴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다 이런 애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데이터 댐 AI 정보.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올해 계속 이제 저도 고민을 하는 게 저번에 애플카도 그렇고 테슬라의 저 엄청난 주가 상승.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회사들이 막 주가 가고.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거죠.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그 보고서를 썼지만 연결이에요, 연결. 데이터의 연결이에요. 초연결.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5G를 이용해서 빨리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빨리 해석을 해서 자율주행도 하는 거죠. 데이터를 딱 뿌려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빨리빨리 연산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상황 대처를 하는 거고 그걸 가능하게 위한 속도 인프라는 5G가 깔아주고 근데 그 근본 그 안에 들어간 진짜는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기업이 진짜 이제 앞으로 할 게 많은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저 세 개거든요. 삼성 SDS, 포스코 ICT, 롯데정보통신. 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중에 디지털 댐이라고 있어요. 그 역할들을 얘네들이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보여드린 요겁니다. 요거 데이터 댐.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모아요. 여기 댐에다가. 그래서 가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뿌려요. 자율주행 차이도 주고 미세먼지 그 다음에 지능형 CCTV 공장에도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요걸 받은 주체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행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주는 거죠. 되게 좋은 개념이죠. 이게 결국엔 이제 시작이 되고 요 관점에서 보면 이걸 잘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에 요 기업들밖에 없어요. 기업들 물론 뭐 다른 기업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업들이 어쨌든 대표적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뭐 계속 오늘 좀 삼성 SDS 요새 뭐 오르다 내리다 막 난리 부르스죠. SDS도 막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오늘도 보세요 막 주가 급락했다가 근데 빠지면 기회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가져가세요. 포스코 ICT, 롯데정보통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예.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것도. 왜냐?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잖아요.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뭐 해보는 거예요. 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아기업은 2차전지 이제 전액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중국의 한 뭐 니오인가요? 거기서 뭐 배터리 대회를 이틀 전에 했었는데 거기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를 했나 봐요.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가 출시된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위협이 된다 해서 빠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거 어려워요. 저거 만든다고 해서 대중할 수 있을까요?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들고 만만한 기술이 아닙니다. 예. 괜히 지금 뭐 리튬이온 배터리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리튬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게 되면 그때 가서는 훨씬 더 안전하고 예. 전고체 배터리에 육박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가격은 훨씬 저렴한 그런 제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노이로제 걸리지 마세요. 예. 일단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같이 가요. 그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나오면 뭐 합니까?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겁니다. 2차 전지 하시는 분들 전고체 나오면 이제 경계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쁠 거 없고 그리고 이쪽 그 뭐죠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필요해요. 예, 전고체 배터리라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분리막이나 뭐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제 그런 투자 심리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2차 전지는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건 인정은 해야죠. 다만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다. 그 과정이다. 대주전자재로도 어제 하루는 폭등하더니 오늘 바로 꺾여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주식 어려운 거예요. 어제 환호하셨던 분들은 하루 만에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게 뭐 그냥 뭐 눈 뜨고 당한 건데 보시면 별 다른 건 없어요. 예. 특별히. 예. 근데 그냥 대부분 주가가 그냥 하루 만에 무너져 버린 거죠. 예. 특별한 문제 될 건 없지만. 자, 아무튼 예. 2차 전지 이쪽 오늘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첨보도 대표주인 첨보도 빠지고 LG화학도 빠지고 테슬라가 좀 급락한 것도 있고 다만 성장하는 대표 기업이니까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좋다. 오히려 오를 때 팔아야죠. 예. 하락할 때 팔지 마세요. 만약에 한 번 더 쳐서 급등한다. 그럴 때 매도를 고민을 오히려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만의 IT 기업들 매출이 되게 잘 나왔어요. 호나이, 폭스콘이죠. 월 기준 역대 최대. TSMC 역시 두 자릿수 성장. 다만 월 대비로는 좀 감소했습니다. 메모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LCD도 5개월째 계속 성장. 다 IT 보면요 다 성장이에요. 컴퓨터도 잘 팔려. FPCB는 우리 FPCB 하면 인터플렉스랑 이제 BH 많이 생각을 나긴 나요. 저도 여기 기업도 안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BH도 안 갔네요 진짜. 예. BH도 이게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던 것 같고 또 인터플렉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스마트폰 섹터들이 되게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예. 왜냐 아까 이제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대만 기업이 좋아지면 한국도 좋아집니다. FPCB. 그래서 대만의 이런 그 IT 업체들의 뉴스 플로우를 보면 한국의 IT에 대해서 아직은 뭐 색안경 끼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CJ ENM도 요새 보고서 엄청 나와요. 4분기는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별로는 뭐 미디어가 되게 좋고요. 커머스가 25% 정도. 영화는 역시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미디어 부분은 제작비 절감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7%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 적었고 커머스 부분은 이제 그
코로나에 따른 상품 믹스 개선으로 이게 CJ 오쇼핑하고 합병했잖아요. 국내 대표 그 홈쇼핑 업체. 예. 그래서 좀 분석하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합병 후에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CJ ENM도. 왜냐면 그동안 정말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왔거든요. 돈도 못 벌고 광고는 광고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아래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있죠. 자회사. 이거의 해외 판매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최근에 스위트홈이 대박이 났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따른 대박에 따른 뭐 약간의 매출의 15%를 CJ ENM이 좀 가져가는 거죠. 그런 방식인데 미디어 쪽은 어쨌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J ENM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판을 깔아준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회사들한테.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해버렸습니다. CJ ENM. 근데 이 한투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 최근에 여러 증권사에서 되게 이 ENM을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근데 주가를 저도 그래서 한번 봤는데 주가는 좀 올랐어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안 올랐으면 좀 사볼만 했겠죠. 주가 저렇게 뻥뻥뻥 갑니다. 그리고 요새 CJ 그룹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더라고요. CJ도 어영부영 어느새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영원히 죽으란 법은 없어요. 좋은 기업은 어느 시점에선 또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해드릴 내용은 다 했고,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 변동성 커질 때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아는 종목이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갔다. 나 알겠다. 그런 분들은 흔들릴 이유 없어요. 고고. 그냥 가져가면 되고, 단 계속 말씀드렸죠. 나는 급 나가는 게 너무 짜증난다. 그리고 수익 좀 확정하고 싶다. 수익을 좀 확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20%는 파시는 거예요. 2에서 30%.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뭐 SK나 현대모비스나 이제 또 좋은 가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뭐 그런 기업들도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장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은 되게 많으니까 뭐 동국제약 같은 거, 뭐 환인제약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계속 뭐 JW 생명 갖고 오늘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죠? 수익제 아시죠? 포도당 주사 어제 설명드린 대로 이런 기업들 안 갔어요 주가. 그래서 관심을 좀 계속 갖고 대응을 해주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이제 이 방송 처음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주식시장은 진짜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흥분한 순간 져요. 냉정함을 잊지 마시고. 근데 참 그렇죠. 저도 유튜버인데 참 재미없죠. 여러분 좀 재밌게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방방 뜨고 싶어요 저도. 근데 원래 태생이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돈이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달려 있는데 뭐 장난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실없는 농담 할 때도 있지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의 돈이 달려 있어서 저도 뭐라도 하나 더 정보 드리고 싶어서 피곤한 날도 많아요. 오늘도 막 정신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이 방송 저는 제가 우선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공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도 지금처럼 열심히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장 예측이 안 되네. 내일 다시 중소형주가 갈까? 아니면 중소형주 좀 실려나? 좀 예측은 안 가는데, 일단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대형주 당연히 비중 어느 정도 갖고 가시고, 중소형주 중에 일부 좀 사자. 그리고 못난이 업종들도 일부 갖고 있어요. 이게 포트가 딱 다변화되면서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뭐 3,500, 지금은 3,500까지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죠. 어쨌든 3,500까지 간다고 봤을 때 좀 계속
좋은 기업을 내가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에 살까 그걸 고민을 해 주세요.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되니까. 흔들릴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를 들게요. 오늘 SK가요. 이제 어제까지는 뭐 잘 버텼는데 오늘 장중에 여기 보시면 그냥 쭉쭉쭉 빠져버립니다. 이유도 없어요. 장이 급나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까지 한번 왔었어요. 저럴 때 과감하게 사실 사면 되는데 못 사요, 솔직히. 무서워서. 그 심리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세요. 예. 기업에 문제 없고 지수 때문에 급락해서 합리적 가격이 어느 정도 왔다. 물려도 됩니다. 물려야 돼요. 주식은 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안 물려요, 사자마자. 그런 방법으로 이번 장을 여러분들이 좀 좋은 기업, 변동성 있을 때 좀 더 확보하는 장세로 활용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방송해드리고 저는 또 내일도 무지하게 바쁠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